일상 속 법 이야기, 알 법한 법. 오늘도 우리 일상 속 밀접한 사건, 사고를 법의 눈으로 들여다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판례까지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알 법한 법, 오늘도 이강재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활 속 법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이강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알 법한 법도 어떤 일상 속 법 이야기를 다루게 되죠? 오늘의 주제는 네. 민사소송 개인정보 비공개 제도입니다. 민사소송 개인정보 비공개 제도, 저는요 이 제목만 들어서는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소장, 판결문 이런 서류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네. 이 서류들에는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원칙적으로는 재판은 공개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서류들을 모두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이 재판이 공개되는 거라고 배웠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죠. 네네. 그런데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소장에 피해자의 주소가 그대로 적혀 있으면 가해자는 그 주소를 보고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이사를 갔는데 네. 재판 서류 때문에 새 주소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러 소송을 걸어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진짜 듣기만 해도 좀 끔찍한데 일부러 법을 악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 7월 11일자로 민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법이 2025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5년 7월이면 올해 7월부터네요. 먼저 소송에 관련된 사람이면 네.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는 물론이고 증인처럼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소송 중에 제 정보를 좀 가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개인정보가 공개가 되면 누군가 나를 해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하게 들리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심각한 보복 범죄가 예상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나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 어떤 해를 입기 전에 그 위험이 명백하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은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폭력 이력, 형사처벌 전과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법원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심지어 상대방 당사자에게까지 이 정보들이 보이지 않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만약에 상황이 중간에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험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위험이 없어졌으니 네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은 실제로 위험이 사라졌는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위험이 정말 사라졌다고 판단이 되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 공개 원칙도 지키고 또 개인의 안전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이에 균형을 맞춘 제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도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어떤 의미가 뭘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스토킹 피해자들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 전에는 소송을 하면
내 주소가 노출될까봐 네. 소송을 꺼리는 일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아, 이제는 그런 분들이 걱정이 없이 나의 권리를 위해서 소송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도 받는데 이제 또 내 권리도 같이 챙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재판의 공정성이나 투명성만큼이나 네.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법 시스템 안에서 개인을 보호하려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민사 소송 중에 내 개인정보가 누출될까봐 이제 명백한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보호받을 길이 열렸고 또 이제 이런 정보 유출 때문에 걱정 때문에 소송 자체를 뭐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경우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네. 이 제도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위험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중요한 주제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킨다. 알면 도움되는 법 함께 할까요? 예. 알법한 법 다음 시간에 만나요.